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3번 삼수 끝에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올림픽인데 이 올림픽을 2020년에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과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을 서로 조금씩 나눠서 분산 개최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가 봤더니 IOC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장 일고 있습니다. 자세히 오늘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부 장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우 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왜 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IOC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나코에서 지금 오늘, 내일 그렇게 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그 전에 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바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국 평창에서 2018년 그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 비용을 줄이고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일부 경기를 장소를 서로 바꿔서 열 수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일본이 이미 1998년에 나가노 올림픽을 치러본 적이 있고 우리는 서울 올림픽을 1988년에 치러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치를 수 있다는 얘긴데요. 예. 그래서 개최지를 나눠서 그 경기장 건립 비용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장하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개인적으로는 예. 건립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합리적인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서 그렇거든요. 지금 어쨌건 공식적인 반응은 다르지만요. 그래서 하나씩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바우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이 그동안 최근에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그 올림픽 플라자 폐막식 하는 곳 돈을 누가 댈 거냐. 지금 돈이 모자르고 돈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한 얘기라는 게 맞습니까? 네, 일단은 원래 올림픽이 계속해서 고수해 오던 것이 예. 한 도시 그리고 한 국가가 개최를 한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바우 위원장의 새로운 신규 개혁안 그 어젠다 2020인데요. 이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 그 올림픽을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하게 치르자는 게 골자거든요. 총 40가지 구체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젠다 2020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 안을 좀 살펴보면 예. 몇 가지 좀 살펴보면 IOC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초청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그 올림픽 유치 과정과 비용을 간소화하자. 예. 그리고 올림픽 종목을 좀 탄력적으로 채택하자. 또 여기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도시 간 국가 간 올림픽을 분산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젠다 2020이군요, 이게. 네. 뭐 페이지 수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 바우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 본인이 말하자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걸로 빨리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내부 사정이 지금 좀 갈등도 있는 것 같고 돈도 좀 모자란 것 같고 하니까 그게 더 큰 겁니까? 어떤 쪽인 겁니까? 그 여러 가지 그 해석하는 언론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데 이제 이게 압박용이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지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압박 차원에서 IOC가 한번 질러본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지금 약간 무게가 쏠리는 방향은 IOC가 지금 2020 아젠다 2020을 채택했을 때 가장 강력한 예시안으로 평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허언이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하필 또 2020년 하계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리니까요. 그게 악의가 지금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일본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네, 일단 아사히 신문이 그 다케다 스네가츠 일본 올림픽 위원장을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네. 다케다 위원장이 현재 모나코 총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 IOC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 예. 하지만 제안이 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정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세코 히로시게 관방부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진행된 게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경기장 지금 얘기되는 게 썰매 종목이지 않습니까? 뭐 예. 스켈레톤, 루지, 봅슬레이. 네. 이걸 이제 나가노에 떼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경기장이 이미 짓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런데? 예, 지금 착공을 올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일단 지금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 대한 부분 잠깐 살펴드리면 예. 현재 총 사업비가 1,288억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3월에 착공을 했고 완공 시기는 2016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순수 공정률, 그러니까 설계 이외, 설계까지 따지면 30%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 공정률이 현재 순수 공정률 11%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분산 개최를 한다. 그러면 저거는 저희까지 지어놓은 거 그냥 덮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그래도 더 이익이 되는 겁니까? 그냥 비용만으로 보면? 지금 나가노시 스파이럴 경기장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예. 그 스파이럴 경기장이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요. 예, 건설 비용 1998년인데. 예, 1,000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입이 나와서 이 적자를 메워야 되는데 수입은 지금 1억 원 정도밖에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매몰 비용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짓는데 1,000억 원 들었지만 그때부터 20년 지나는 동안 유지비만 해도 한 100억 원 또 그동안 들었군요. 네. 예. 한 100억 원은 아닌가요? 20 곱하기 98년 400억 원인가요? 예. 400억 원이군요. 한 해, 예, 그렇죠. 20억 원 정도 20년 들었습니다. 지났으니까요. 예. 네. 자, 그래서요. 그러면 평창 주민들은 그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좀 그 주민들 반응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결하려고 하는 분이요. 평창군 번영 회장님입니다. 우강호 회장이신데요. 우강호 평창군 번영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광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민들은 분산 개최는 없다고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일이 나오고 나서 저희 군민들은 뭐 허탈감을 넘어서 아예 분노가 사실 끓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대로 간다면 아마 동계올림픽 반납하자 얘기는 불현듯이 뭐 나오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 예. 아마 지속적으로 강경 투쟁까지 가면서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올림픽 플라자 짓는 비용 문제도 중앙정부 강원도가 서로 이만큼씩은 못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뭐 그런 갈등들 좀 비용은 줄이고 좀 분산해서 예컨대 하계올림픽 일부 종목을 강원도에서 받고 뭐 그런 방안도 전혀 검토해 볼 수 없는 선택입니까?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하계올림픽 2020 뭐 아젠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저희 뭐 강원도나 평창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예, 예. 사실 지금 한일 양국 간 여러 가지 외교 문제라든가 편치 않은 상황이고 예.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썰매 종목에 한해서만 분산하는 것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군요. 네네. 예.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기장 6곳이 모두 착공이 됐고요. 네. 특히 그 슬라이딩 센터 안에 있는 그 봅슬레이 경기장, 스켈레톤이나 루지 경기장 같은 경우는 예. 설계 포함해서 30% 이상 벌써 진행이 됐는데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저희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개폐회식장 짓는 그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거의 정부하고 도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협의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잘 해결되고 있다고요? 네네네. 예. 아까 그 하계올림픽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잘 협의가 된다면요? 네.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저희 국민들은 사실 수용할 수 없는 게 네. 이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정부나 저희 강원도나 이런 데서 지출한 비용보다 네. 순수 평창군 재정으로 지출한 돈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왜서 그랬냐면 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역 발전도 앞당기고 한 단계 좀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예. 충분히 삶의 근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산을 남기고자 사실은 무리가 오매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네. 분산 개최하라 그러면 저희 국민들이 그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아, 회장님 마지막으로요. 네네. 아까 그 일본의 나가노에서 98년 올림픽 할 때 지었던 썰매 경기장 스파이럴이라는 것도 뭐 1억씩밖에 수익이 안 들어오고 비용은 20억 원씩 매일 20억 원씩 매년 들고 한다는데 네네. 지금 여기도 지어놓으면 우리도 슬라이딩 센터 지어놓으면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
어떤 좀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도 뭐 나가노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예. 여러 번 가봤는데 저희 짓는 곳이 대관령 지역인데요. 예. 저희 평창군에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1,000만 명입니다. 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 바탕 위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네. 그냥 무조건 짓고 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IOC가 아마 우리 정부나 KOC 그다음에 이 강원도가 서로 이렇게 협력 네트워크를 제대로 못하고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예, 예. 아마 그러니까 뭐 압박의 수단일 수도 있고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단도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2020 아젠다는 결국 도쿄 올림픽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2018은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인가? 그거 참 아이러니한 얘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우강호 평창군 번영 회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회장님하고 통화하고 났더니 분산 개최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쉽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네, 평창에서는 네, 반대 입장을 강경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좀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분들은 주로 어떤 취지, 어떤 점에서 그런 그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젠다 2010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지속 가능성을 보겠다 우리가. 그리고 레거시 그러니까 유산이 어떻게 사후에 활용될지를 IOC가 주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전체적인 효율을 따져봤을 때는 검토할 만하다.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예, IOC도 제안을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런 입장에 있는 그 전문가를 한번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그분한테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그 사후 활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희준 교수님인데요.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 교수님입니다. 정희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이 박 위원장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그 강원도민들 입장에서 특히 평창 군민들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시각을 달리 해보면 일단 한번 논의해보고 어쩌면은 조금 한번 협상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떻게 협상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2018 평창이랑 2020 그 도쿄를 이제 함께 하나로 이제 묶어서 서로 좀 주고받는다는 그 바터 형식을 취하자 이건데요. 네, 네. 그 아까 그 뭐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밥슬레이나 루지 같은 이제 그런 경기장들 경우에는 지어놓고 나중에 쓸모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가노 경우에도 멋지게 지어놓고 나서 사실은 그 용도를 전혀 찾지 못해서 네. 이러한 그 시설들이 나가노시 전체를 그 재정 파탄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게 예. 사실이고 예. 그런 경험이 나가노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네. 한번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그 회장님은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만 1,000만 명인데 다 쓸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그 경기장? 쓸 수 없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이런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서 짓는 시설들은 평소에 하지 않는 시설들, 평소에 쓰지 않는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한 지자체의 그러한 재정 압박이 상당히 심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인천 아시안 게임 경우에도요. 예. 그 개폐막식을 치르기 위해서 주경기장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장이 남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 이 주경기장 개폐막식 용도로 쓴 주경기장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88년도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치렀는데 그때 썼던 잠실의 주 경기장도 사실상 경기장으로는 쓸 수가 없는 그러한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단 보름간의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시설들을 함부로 짓는 것은 조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쓸 수 없다고 단언하시는 것은 조금만 좀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경기장을? 아니 일본의 그 나가노 올림픽 경우에도요. 네. 그 시설들을 다 지었어요. 다 예. 지었는데 사실 나가노 올림픽 경우에는 개최 당시에 아시아에서는 가장 그 좋은 겨울철 리조트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준비된 개최지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시설 부담들을 결국 감당해내지 못해서 그 도시가 거의 그 파산 직전까지 몰렸었죠. 그래서 예, 예. 이런 시설들을 많이 지으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그 밝은 미래를 안겨줄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게 물론 없는 건 아니고 도로들은 몇 개 더 생길지는 모르지만은 이 후손들에게 재정 적자, 그 빚까지도 함께 떠넘긴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본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본도 뭐 지금 그 도쿄올림픽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몇 개 경기장은 못 짓고 그러고 있다면서요? 네, 그 일본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전해드렸던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도쿄올림픽 분산 개최에 관련한 입장은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좀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그래서 지금 분산 개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IOC가 전달을 하면 도쿄에서도 공식적으로 일본 입장을 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도쿄 특파원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상황 어떤지요? 최명신 특파원이 전화 네, 연결돼 도쿄입니다. 있습니까? 최 특파원. 네네. 저희가 얼핏 듣기로는 일본이 지금 그 받는 건 받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은 받고, 하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뭐 별로 줄 생각은 없고, 그렇다는 뭐 분위기도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그 올림픽위원회 JOC 회장이죠. 다케다 스네카즈 회장이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 분산 개최 제안이 오면 나가노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교환 분산 개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동계올림픽을 두 차례나 유치한 올림픽 강국입니다. 72년 삿포로 대회 그리고 98년 나가노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특히 나가노의 경우 평창과 직선거리로 900km죠.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다케다 스네가즈 JOC 회장이 분산 개최를 피력한 것은 올림픽 이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 시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000억 원 이상의 건설비가 투입된 나가노 봅슬레이 종합경기장, 이른바 스파이럴 경기장의 경우 연간 시설 유지비로만 2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1억 원 남짓입니다. 한때 폐쇄를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데다가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일본 내 유일한 공식 코스라는 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산 개최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썰매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선수층이 확대되는 등 올림픽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직 뭐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우리가 워낙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논의가 활성화된다면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그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모리 요시로 전 총리인데요. 이 전 총리가 총리 재직 당시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리고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인사가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물이니까요. 총리를 지냈었고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몇 분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들어보시죠. 평창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 사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여지가 있겠지만 굳이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 수요를 다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본하고 같이 보완해서 하면 좋겠고요. 또 이번만이 아니라 도쿄올림픽은 이제 일본과 같이 또 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유치를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돼야지 일본하고 분산 개최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가뜩이나 우리 그 독도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일본하고 현안으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평창 문제까지 일본하고 같이 이렇게 분산 개최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명번에 고비 이제 고배를 마시고 저희 쪽에서 이제 단독 개최를 어렵게 얻어냈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제 공동 개최를 한다는 건 시민으로서 반대 입장입니다. 단 며칠 때문에 지금까지 기존해오던 환경을 날려보내는 것보다는
같이 개최를 해서 환경도 보존하고 같이 이익을 얻는 쪽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어젠다 2020 이게 네. 곧 통과되는 거죠? 네, 오늘 내일 총회를 통해서 네. 이렇게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이것이 과연 평창 도쿄에도 적용이 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